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AR에서 평면을 인식을 하고 인식된 평면에 모델링을 띄워보는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AR에서 레이라는 개념이 등장을 하는데요. 레이는 광선이라는 뜻이에요. 광선이어서 우리가 오브젝트를 생성을 하고 싶은 부분에다가 레이저 광선을 쭉 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레이저 광선이 맞는 곳에다 오브젝트를 생성을 해주는 거죠. 이제 레이캐스트라는 오브젝트를 써보도록 할 건데요. AR 세션 오리진 오브젝트를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Add Component 버튼을 클릭하신 다음에 AR 레이캐스트 매니저라고 하는 오브젝트 컴포넌트를 추가를 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저희는 매테리얼 폴더에 가서 이 모델링을 오브젝트를 배치할 이미지를 표시를 해주도록 할게요. 어디에 배치할 건지 표시를 해주는 매테리얼을 하나 생성을 할 건데요. 오른쪽 마우스 클릭을 하시고 크리에이트 한 다음에 매테리얼 버튼을 눌러서 이 매테리얼 오브젝트 이름을 m_인디케이터라고 생성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인디케이터라고 하는 것은 오브젝트들이 어느 위치에 생성이 되어야 될지를 표시를 해주는 건데요. 우선 저희는 인터넷 창 하나를 열어서 크롬에서 이미지 파일을 하나 다운로드를 받아보도록 할게요. 구글에서 크로스 헤어라고 한번 쳐보겠습니다. 크로스헤어라고 검색하시고 이미지로 들어가 보시면 크로스헤어 이미지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십자가 형태로 보인 이미지들 많이 보셨죠? 특히 게임 같은 데서, FPS 게임 같은 데서 보시면 총을 겨누고 어느 위치에다 총을 발사할 건지를 표시를 해주는 역할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저희는 PNG 파일을 다운로드를 받아보도록 할 거예요. PNG 파일을 한번 찾아볼 건데요. 네, 여기 있는 이미지를 저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고 PNG 이미지인지 반드시 확인을 해주세요. 파일 형식을 PNG 이미지인지 확인해 주시고요. 이름을 크로스 헤어로 저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저장하신 다음에 유니티 엔진으로 돌아와서요. 저장한 폴더가 있죠. 저장한 폴더에서 매테리얼 폴더에다가 이 이미지를 드래그 앤 드롭해서 추가를 해주도록 할게요. 그럼 이렇게 크로스헤어라는 이미지 파일이 추가가 되는데요. 이미지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저희가 PNG로 다운을 받았죠? PNG로 받았으니까 뒤에 배경이 투명하게 나타나야 되는데 얘는 지금 투명하게 나타나 있지가 않아요. 투명도를 주기 위해서 이미지 인스펙터 창에서 Alpha is Transparency 라고 하는 옵션을 선택을 해줍니다. 선택하고 하단에 있는 Apply 버튼을 눌러서 적용을 해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 이미지가 이제 투명하게 적용이 되는데요. 여기서 이미지가 하얀색으로 보이죠? 이러면 이게 투명한 배경으로 된 이미지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투명한 이미지, 네, 이렇게 생긴 투명한 이미지를 다시 한번 저장을 해주도록 할게요. 저장을 해서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의 Alpha is Transparency 값을 apply 해주시고
그러면 네, 이렇게 배경이 날아가야 정상입니다. 배경이 없어지고 이 이미지만 나와야 합니다. 이렇게 흰색 배경이 남아있으면 이게 실제로 배경이 없는 png 파일이 아닌 거예요. 배경이 하얀색인 png 파일입니다. 그래서 아예 없는 투명 값이 적용된 매테리얼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매테리얼 폴더에다가 저희가 M 인디케이터라고 하는 매테리얼을 추가를 했었죠. 여기 매테리얼을 눌러보시고 알베도라고 되어 있는 부분 옆에 왼쪽에 네모난 상자가 있어요. 네모난 박스에다가 방금 받았던 하늘색 십자가 인디케이터를 추가를 해줍니다. 드래그 앤 드롭해서 추가를 해주시고요. 렌더링 모드를 컷아웃으로 변경을 해주도록 할게요. 컷아웃으로 변경해 주시고 이미지 색상을 또 변경을 할 수 있는데요. 이미지가 눈에 잘 띄도록 이 값을 또 컬러 값을 노란색 이런 식으로 변경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밑에 보시면 이렇게 색깔이 섞여 있는 형태로 나오죠. 이 색깔 값은 이제 적당하게 섞어 주셔서 좀 눈에 잘 띄도록 설정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지금 원래 값이 초록빛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얘가 약간 원래 값이 하늘색이었죠. 하늘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값들이 섞인 형태로 지금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 하늘빛 중에서도 초록빛이 좀 더 돌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저희는 하이어라키 뷰에 이 씬에다가 인디케이터를 배치를 해보도록 할 건데요. 하이어라키 뷰에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을 해주시고요. 3D 오브젝트 그리고 쿼드를 눌러주셔서 이름을 인디케이터로 변경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인디케이터로 변경해 주시고 인디케이터 오브젝트를 누르시면 여기 메쉬 렌더러에 이제 매테리얼이라고 있고요. 매테리얼이 지금 디폴트 매테리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클릭해 보시면 지금 이렇게 약간 흰색으로 된 매테리얼이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확대를 하면 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저희가 만들었던 M_인디케이터 매테리얼을 추가를 해주도록 할게요. 드래그 앤 드롭해서 추가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얘가 이렇게 십자가 모양으로 변하는데요. 좀 더 잘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씬 화면에서 기즈모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체크를 해제해 주시면 좀 더 잘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AR 세션 오리진으로 다시 가볼게요. 다시 가셔서 Add Component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여기에서 이제 스크립트를 하나 생성을 해줄게요. 스크립트를 생성해 줄 건데요. Add Component 버튼을 눌러서 여기서 카 매니저 이런 식으로 생성을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또 다른 방식 Asset 폴더에 들어가셔서 여기서 생성을 해주셔도 되는데요. 저희는 스크립트를 관리할 폴더 하나를 또 한번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 주셔서 Create 누르신 다음에 폴더로 가볼게요. 폴더 선택해 주시고요. 스크립트라고 하는 이름으로 생성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스크립트 폴더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고 Create C# 스크립트 해서 새로운 C# 스크립트를 생성을 해주도록 할게요. 이 스크립트의 이름은 카 매니저라고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카 매니저 스크립트는 아까 전에 생성했던 AR 세션 오리진 오브젝트에다가 추가를 해줄 건데요.
추가를 하실 때 드래그 앤 드롭 해서 add 컴포넌트 부분에다가 옮겨주도록 하겠습니다. 등록이 되었으면 카매니저 스크립트를 더블 클릭하셔서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비주얼 스튜디오로 연동이 되고 카 매니저 스크립트가 오픈이 됩니다. 네, 이렇게 열어주시고요. 처음에 빈 스크립트를 열게 되면 네임스페이스가 3개가 나오죠. 이렇게 3가지가 나오는데요. 이 네임스페이스 외에 이제 AR을 개발을 할 수 있는 AR 전용 네임스페이스를 한번 추가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번째 줄에다가 엔터 치시고 using Unity Engine .ar 죄송해요. XR이라고 쳐주시고요. XR 안에는 이제 AR을 개발할 수 있게끔 AR Foundation 이라고 하는 네임스페이스가 있습니다. AR Foundation을 선택을 해줄게요. 네, 그리고 이제 변수를 설정을 해줄 건데요. 이 변수는 인디케이터 오브젝트를 나타내줄 변수. 엔터 치고 퍼블릭 게임 오브젝트 그 다음에 인디케이터라고 이름을 한번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치 조정을 하기 위해서 레이캐스트를 써야 되죠. 저희는 어디에다가 이 인디케이터를 발사할 건지 레이캐스트를 가져와야 되는데요. AR 레이캐스트 매니저라고 하는 자료형을 함수를 가져와 주고요. AR 매니저라는 이름으로 선언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AR 매니저, AR 레이캐스트 매니저 컴포넌트를 AR 매니저라는 이름에다가 가져와 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스타트 함수에다가 인디케이터를 활성화할 건지 비활성화할 건지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요. 처음에 시작하자마자는 인디케이터가 보일 필요는 없겠죠. 앱을 딱 실행했을 때는 안 보이다가 평면이 있으면 보이게 하면 되겠죠. 스타트하고 여기에서는 인디케이터를 비활성화를 해줄 거예요. 시작하자마자 인디케이터 비활성화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인디케이터 라고 치고요. 인디케이터 점 한 다음에 이 인디케이터의 속성을 지정을 해주도록 할 건데요. set active 라고 치시고 이거는 활성화를 할지 안 할지에 대한 코드예요. 함수예요. set active에는 true or false로 갈 수가 있는데요. true는 active 해라 라는 뜻이고 false는 active 하지 말아라 라는 뜻이에요. 저희는 비활성화를 할 거기 때문에 false로 들어가면 되겠죠. false라고 쳐줍니다. 그 다음에 AR 레이캐스트 매니저 컴포넌트를 가져오도록 할게요. 여기다가는 AR 레이캐스트 매니저 컴포넌트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AR 매니저라고 위에다 변수를 선언했죠? 여기 이제 밑에다가 AR 매니저는 하고 get component라고 하면은 이제 컴포넌트를 가져오겠다라는 뜻인데요. 꺽쇠를 해주고 가져오고 싶은 컴포넌트의 이름을 써줍니다. 레이캐스트 매니저죠. 레이캐스트 매니저를 가져오는데 가로로 이렇게 닫아줍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업데이트 함수를 좀 활용을 해볼 건데요. 업데이트 함수에서 바닥을 감지를 해주고 바닥에서 스크린 중앙점을 찾은 다음에 그 중앙점에다가 인디케이터를 쏴주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우선 업데이트에서 사용할 함수를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void detect ground라고 하는 함수고요. 이 detect ground라고 하는 함수는 바닥 감지를 하고요. 인디케이터 출력 함수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스크린이 중앙 지점을 찾아줍니다. 중앙에다가 인디케이터를 만들어 줄 거거든요. 그래서 벡터 2 하고 스크린 사이즈를 찾아줍니다. 그리고 new 벡터 2 하고요. 스크린 점 width 곱하기 0.5f 이렇게 하면은 width 그러니까 가로값 중에서도 0.5를 곱했으니까 반이죠. 중앙이 되겠죠. 가로 중에 중앙. 그리고 세로 중에 중앙은 height 값을 써서 만들 수가 있겠죠. 스크린 height 그리고 0.5 이렇게 하면은 이제 세로축이 중앙값이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요 밑에서는 레이에다가 레이를 쏠 건데요. 레이에 부딪힌 정보를 저장을 해주는 거예요. 부딪힐 정보들은 hit info라고 하는 곳에다가 저장을 해줄 건데요. 자, 일단 리스트에다가 저장을 해줄 거예요. 리스트 변수에다가 부딪힌 정보들을 저장을 해줍니다. 셀을 하고 AR raycast hit 이라고 해서 AR raycast hit 컴포넌트는 이제 레이에 부딪힌, 레이를 저희가 썼잖아요. 레이에 부딪힌 정보를 저장을 해주는 변수예요. 이 변수 어디다 저장하냐면 변수명은 hit info 라고 하는 곳에다가 저장을 해줄 겁니다. 그리고 new list라고 해서 이제 박스하고 AR raycast hit으로 써줍니다. 그래서 hit info라는 변수에다가 이제 부딪힌 대상들의 정보를 저장을 해줍니다. 그리고 저희가 레이를 싸서 이제 바닥을 감지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이 밑에다가 바닥 레이를 이용해서 바닥을 감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를 이용해 바닥을 감지할게요. 여기서 if문을 써서 이제 조건문을 써보도록 할 건데요. 저희가 스크린 중앙 지점에서 레이를 발사를 할 거죠. 발사를 하는데 plane type 추적 대상이 있으면 저희가 평면을 인식을 할 거잖아요. 평평한 타입이 있으면 이 인디케이터를 활성화해라 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AR 매니저 위에서 선언했던 여기 있는 AR 매니저 이 AR 매니저에서는 AR 레이캐스트 매니저 컴포넌트를 가지고 있죠. AR 매니저 레이캐스트 레이를 발사를 하는 거예요. 레이캐스트를 발사를 하는데요. 얼마만큼 발사하냐면 어디서 발사를 하냐면 스크린 사이즈에서 발사를 합니다. 스크린 사이즈는 위에 선언했던 요 변수 중앙 지점이죠. 중앙 지점에서 하는 거고요. 얘를 이제 hit info에다가 저장을 해요. impose 하고요. 여기 설명을 보시면
이제 스크린 포인트, 콤마, hit result, 콤마 그리고 트랙커블 타입을 입력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트랙커블 타입을 입력을 할 건데요. 여기서 unityengine.xr.ar subsystems.trackable time이라고 자동 완성이 되죠. 이렇게 써주셔도 되고 만약에 이게 아니라 다른 버전 같은 경우는 trackable time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버전이 앞에다가 이렇게 subsystems까지 선언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trackable 타입을 하면은 자동 완성이 되는 대로 쳐볼 거고요. 점을 찍게 되면은 여기에서 이제 타입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뭐 all일 수도 있고 face, future point 등등등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저희는 평면을 감지를 해줄 거죠. 평평한 면, 그러니까 여기 있는 plane을 써줍니다. 네, 그리고 가로를 닫아 주실게요. 여기에 이제 중가로를 치고 스크린 중앙 지점, 스크린 사이즈에서 레이를 발사했을 때 결과가 hit info가 플레인이라면, 평평한 플레인이라면 여기에서 뭘 해준다? 아까 전에 지금 인디케이터를 비활성화해줬죠? 이제는 인디케이터를 활성화를 해줍니다. 인디케이터 set active에서 똑같이 하는데요. false가 아니라 true로 들어가야겠죠? true로 들어가 줍니다. 그리고 if문이 있으면 같이 따라오는 게 있죠. else라고 해서 이 if는 만약 그렇다면, 만약 뭐뭐라면 이어서 여기 안에 들어있는 만약 요거라면, 이 조건이라면 이렇게 실행하세요 인데요. else는 이제 그렇지 않다면, if가 아니라면이에요. else 하고 중괄호를 쳐주시고요. 인디케이터를 set active 하는데 지금 true의 반대를 써야 되니까 false를 쓰면 되겠죠. false를 써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지금 void detect ground라고 하는 함수를 선언을 했는데요. 이 함수를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해줘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void update라고 하는 공간에다가 detect ground라고 하는 함수를 이렇게 작성을 해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detect ground라고 하는 함수가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될 거예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레이가 닿은 지점이랑 이미지 방향이 일치하도록 위치값과 회전값을 수정을 해줘야겠죠. 레이가 딱 닿기만 했는데 이 닿은 지점이랑 이미지 방향, 얘가 방향이 거꾸로 돼 있을 수도 있잖아요. 닿은 방향이랑. 그러니까 요 방향들을 일치하게 하도록, 그리고 위치값들을 일치하게 하도록 포지션이랑 로테이션 값을 조정을 하는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지금 detect ground라는 함수 안에다가 if하고 레이 값이 닿았을 때 이제 활성화를 해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활성화를 하는데 이 밑에다가 위치랑 회전값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설정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이 밑에다가 코드를 작성을 해주도록 할 거예요. 여기다가 인디케이터의 위치와 회전 값을 레이가 닿은 지점에 일치하는 코드를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코드는 이제 잠깐 끊었다가 이제 다음 영상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우선 여기까지 디텍트 그라운드까지
함수를 작성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